아무튼 바로 시작해 봅시다. 이제 월간 박영균에 대해서 소개를 조금 드리자면은 별거 없습니다. 원래는 뭐 제가 시간이 남을 때는 좀 PPT도 막 예쁘게 만들고 막 할 텐데요. 이번에는 그냥 어떤 편안한 분위기에서 얘기를 좀 할게요. 그리고 제가 지금 칼리 모임 끝나고 바로 온 상황이라 가지고 목이 좀 나가 있는 점 이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의 마술사는 신페이 카츠라가와입니다. 이거 이분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봤던 일본 마술사 분들 중에서 제일 카드 마술을 잘하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물론 제가 일본 마술사 분들을 다 아는 건 아닙니다만 정말 이 사람의 작품을 보고 와 충격이다 이런 딱 머리 한 대 맞은 느낌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 작품 중에 우리가 암암리에 개쩌는 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라 캄파넬라, 그렇죠, 채팅창에서 말씀해주신 라 캄파넬라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좋아하시는 A2K 루틴인데 내가 지금까지 봤던 A2K 루틴 중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A2K라고 하는 것들은 어땠냐면은 뭐 스페이드 쫙 찾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다 정리돼 있고 하트 정리돼 있고 다이아 클럽 이렇게 다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냥 그런 정도였어. 어떤 손기술을 보여주는 느낌이었는데 라 캄파넬라는 여러분 다릅니다. 진짜 서사가 완벽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유튜브 영상이 아니라 실제 공연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라캄 작품에 대해서만 조금 얘기하자면은 그게 뭐냐면 라캄파넬라라는 원래는 바이올린 노래예요. 근데 이 바이올린 노래라고 하면 좀 그렇죠. 바이올린 음악인데 그걸 이제 피아노로 변주를 해가지고 그 피아노로 변주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신페이 상이라고 할까요? 신페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이거 볼 수도 없으 이거 보고 있지도 않을 테니까. 신페이가 이제 그거를 테마로 어떤 피아노라는 얘기를 하면서 쭉 그런 어떤 A2K 마술을 하는데요. 이 신페이 상의 카드 마술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암암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런 걸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기시감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꼭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하나가 저도 신페이가 우리나라에 온다고 했을 때 그 느낌을 받았어요. 왜 사람들이 맨날 그 얘기 하거든. 이 사람은 알려지면 안 되는데. 나만 알았어야 되는데. 나만 이 사람 마술을 하고 다녔어야 되는데. 나만 아는 마술사였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의 마술들 진짜 너무 다 괜찮고, 이 사람 마술하는 스타일 너무 마음에 들고, 나만 알았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드는 그런 마술사였는데, 어쩌겠습니까? 이미 우리나라에도 와버렸고, 여러분들도 이제 아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래서 이번 1월 후 월간 박영균 마술사는 신페이 카츠라가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이분이 정확히는 원래 음악 쪽 일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아니었나? 매직바에서 일을 하다가 음악 교사도 한댔나? 어쨌든 약간 그 투잡 같은 느낌이에요. 음악도 이렇게 하고 마술도 이렇게 하고 매직바 이런 데서 일하셨다고 내가 또 들었던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의 공연의 전반적인 컨셉이 그래서 클래식 음악이에요. 예를 들어서 라캄파넬라도 그렇고요. 비발디라는 액트가 있어요. 비발디의 사계가 있잖아. 봄, 여름, 가을, 겨울. 거기서 이제 겨울 파트를 배경으로 하는 카드 마술 루틴이 또 있거든요. 그것도 정말 아름다워요. 클래식 음악은 마술에 쓰기가 정말 어려워요. 이유가 뭐냐면 클래식 음악에는 기승전결이 있잖아. 잔잔하다가 뭔가 빰 터지는 순간이 있거나 뭔가 하는데 그게 마술에 맞추는 게 그 포인트들을 마술에 맞추는 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마술은 정말 음악이랑 잘 어울린다. 단순히 비트를 맞춰서 이 순간에 현상 터지고 이 순간에는 뭔가 잔잔하게 얘기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분위기나 그러니까 클래식 음악을 기본적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클래식 음악으로 마술을 하니까 어떤 이 분위기가 다 이렇게 전달이 잘 되는 거죠. 정말 그런 면에서 신페이의 카드 마술은 어떤 독특한 철학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자면은 비발디 파트가 있어요, 공연 중에. 그럼 그게 어떤 현상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냐면 그러니까 마술 자체만으로 보면은 약간 멘탈 포토그래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백지로 된 카드가 인쇄가 되고 그게 인쇄가 근데 레인보우 덱이야. 뭐 그런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예쁘죠? 근데 이게 그냥 카드 마술만으로 놓고 봐도 괜찮은데 여기에 비발디의 사계라는 노래가 BGM으로 깔리면서
그 전에 이런 얘기도 해요. 비발디의 사계라는 노래가 있으면서 봄은 봄의 느낌이 이렇게 나는 노래다 하면서 듣고, 여름은 이런 느낌이 난다 하면서 듣고, 가을은 이런 느낌이다 하면서 듣고, 겨울은 이런 느낌이다 하면서 조금 듣거든. 그러면 그걸 들으면 진짜 사계절이 느껴져. 그냥 음악만 들었으면 몰랐겠는데 설명을 들으면 알잖아요. 왠지 클래식이나 이런 거는 해설이 좀 필요하잖아. 그래서 그 해설을 듣고 그 다음에 단순한 그런 어떤 블랭크가 인쇄되는 마술인데, 그거를 BGM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비발디의 겨울이 나오다가 겨울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봄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옵니다 라는 얘기가 노래로 전달이 되면서, 현상은 블랭크가 레인보우, 아주 컬러풀한 레인보우 되게 되는 거야. 그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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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요. 진짜 뭔가 음악이 아니었으면은 그 마술은 평범한 덱 체인지 마술이었을 거예요. 근데 음악이 있으니까 서사가 완벽하게 부여가 되는 거죠.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신페이가 잘하는 게 이런 걸 잘합니다. 이 사람의 마술은 이따가 이제 어떤 테크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이 사람의 마술 공연에 대해서, 공연 스타일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건 서사가 있다는 겁니다. 단순한 고르카드 찾는 마술 이런 게 아니라 이 마술이 어떤 의미인지, 이 음악이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놀랬던 게, 왜 여러분 경찰과 도둑이라는 마술 아십니까? 조커는 경찰이고 관객이 고른 카드는 도둑이라서, 경찰이 도둑을 찾으러 들어가면 잡아오는 샌드위치 마술의 아주 흔한 어떤 플롯 중에 하나죠. 이런 의인화를 저는 진짜 싫어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난 이게 세련됐다고 느낀 적을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카드가 얘가 마술사이고 얘가 들고 있는 게 어떤 뭐가 있고, 얘가 지금 잘 보시면은 뭘 몇 개 들고 있고, 다 조금 재미는 있어, 재치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이게 이 마술을 더 좋게 만드느냐 잘 모르겠어. 근데 신페이는 의인화가 너무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마술을 또 공했다냐면은 비지터를 해요. 비지터. 킹 사이에 있는 여기 있는 카드가 여기로 이동을 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이거를 무슨 얘기를 하냐? 내가 얘기하면 진짜 별로거든요.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호두까기 인형, 그 발레 음악이죠. 그 얘기를 하면서요. 호두까기 인형이라는 거에 대한 대략적인 이야기는, 어떤 주인공이 자면서 꿈을 꾸는데 그 꿈 속에서는 호두까기 인형이었던 병사 모양이잖아요. 걔가 나쁜 걸로부터 뭔가 지켜주고 그런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제이 두 장이 호두까기 인형이다.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별론데. 아니야. 신페이는 이 느낌이 정말 잘 살립니다. 게다가 거기에 플러스로 음악이 더해지니까 그 세계관에 몰입이 확 되는 거지. 저 사람은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게 이상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그냥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인 것 같아. 그냥 마술이든 음악이든 정말로 그런 이야기적으로, 비유적으로 이런 거가 몸에 배어있는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이상하지가 않더라고. 클래식 음악이 난해한 이유가 뭐야 여러분? 결국 저기에 마왕이래. 마왕의 어떤 무슨 서사가 담겨 있대. 음악 들으면은 하나도 모르겠어. 난 솔직히 아직도 그래요. 그런 어떤 백그라운드 설명이 없이는 클래식 음악에 담겨 있는 서사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되게 추상적이라고 난 느껴져. 어떤 감각적인, 느낌적인 것만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미 이해하고 있으니 마술이 가져다주는 그런 어떤 느낌을 이 사람은 서사로 바로 만들 수가 있는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더 궁금한 게 있죠. 그래, 신페이가 카드 마술을 잘한다던데, 그러면 이 사람의 어떤 마술 작품들이나 이 사람의 기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떠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일본 마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일본 마술 하면 어떤 느낌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일본 마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텐요예요. 텐요 마술 도구 그 회사 아시죠, 여러분들? 텐요 도구들이 진짜 기발해요. 저는 그래서 일본 마술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런 기발함인 것 같습니다. 그게 드러나는 게 최근에 번역돼서 나왔던 뉴 매직 오브 재팬이 있죠. 여기 있는 마술들도 하나같이 기발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데 신페이는 엄청 기발한 거를 한다? 맞긴 하지. 그치. 라캄파넬라는 졸라 기발하긴 했어요. 나 라캄파넬라는 기발하긴 했지. 근데 엄청 막 새로운 카드 마술지는 않아요.
어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왠지 클래식 콜렉션에 실려 있을 법한 느낌의 마술들이 많단 말이야. 아까 말씀드렸던 비지터도 마찬가지죠. 비지터 자체는 클래식한 플롯이잖아요. 하지만 거기에다가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다이 버논 에드말로스러운 뭔가 서들티라든가 디테일한 거라든가 그런 사람들에게서 느끼는 느낌이 좀 나요. 예시를 들자면 이 사람이 이제 그날 왔을 때 렉처 때 제가 들었을 때 느낀 감정은 뭐였냐면은 신페이가 진짜 디테일에 엄청 신경을 쓴다. 단순히 어떤 핸들링의 디테일 뿐만이 아니라 관객이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야겠다, 이게 있는 거예요. 책에도 실려 있는 마술인데요. 이 마술입니다. 호프 심플이라는 마술인데요. 이거를 이제 렉처 때 가르쳐 줬어요. 근데 이게 현상이 어떻게 되냐면 마술사가 테이블에다가 카드를 막 이렇게 여러 뭉텅이로 내려놓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관객한테 아무 뭉텅이나 하나 가져가세요라고 해요. 그럼 가져가서 그 뭉텅이를 주머니에 넣어놓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카드를 쭉 정리하고 마술사가 이제 관객한테 카드를 4등분을 시켜요. 그러면은 뚝뚝뚝뚝 이렇게 4등분을 하겠죠. 그러고 나서 그 맨 위에 있는 카드를 보기 전에 주머니에 있는 카드가 몇 장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럼 그게 7장이에요. 예를 들어. 그러면 7이잖아요. 맨 위에 7 4장이 있는 거야. 어디서 많이 본 마술이죠. 이게 다니 다울티즈의 7, 10이라고 해요. 10, 7인가 뭐 그거 있잖아요. 그 유명한 그 마술 있잖아요. 10장이었다가 7장 되면 여기 14장이 7내장이 되는 거. 그 마술이 원래 호프진저 건데 그 호프진저의 마술을 갖다가 심페이식으로 변형한 게 이제 호프 심플이라는 마술이라는 거예요. 그게 트릭을 제가 뭐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당연히 없지만 결국에는 관객이 어떤 뭉치를 가져가느냐가 조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관객이 이 뭉치의 장수에 대해서 기억을 못 해야 돼요. 다 달랐고 내가 다른 장수를 고를 수 있었다는 거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현상이 완성되잖아. 모든 뭉치가 다 7장이면 여러분 그게 마술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신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관객들을 그렇게 설득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되게 심도 있게 하거든요. 그게 뭐 저는 이제 레이어라는 표현을 써요. 트릭의 레이어. 앰비셔스로 비교를 하면은 패스를 한번 한 다음에 거기서 맨 위에 있는 카드를 보여주는 거는 레이어가 하나인 거야. 패스라는 레이어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패스를 한 다음에 더블 리프트를 통해서 맨 위에 있는 카드가 고른 카드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보여주면 이건 레이어가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거죠. 패스를 혹시나 사람들이 방금 뭔가를 했는데 라고 생각해도 더블 리프트에서 깰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기술적인 요소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레이어는 계속 쌓이는 건데 이 사람이 이 마술에서 레이어를 졸라게 많이 쌓습니다. 그럼 계속 그 얘기를 해요. 만약에 이때 관객이 이렇게 행동한다면, 만약에 이때 관객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끝나고 나서 관객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면 난 그게 다 이런 과정, 저런 과정, 이런 저런 과정으로 다 커트된다고. 저는 그게 너무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의 어떤 마술의 어떤 디테일한 것들은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봐야 되는 것 같거든요. 서로 다른 레이어를 막 쌓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중간에 관객들이 딴 길로 세면은 거기도 이제 딱 준비된 어떤 걸로 맞고 여기도 맞고 구조라고 할까요? 마술의 구조가 너무 깔끔하다. 이 사람 마술이 진짜 똑똑하구나. 마술 정말 똑똑하구나 라는 생각을 또 했고요. 또 그런 거 있어요. 핑키 카운트에 대한 내용이 이 책에 실려 있거든요.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제 핑키 카운트 관심 있으신 분들이 계실까봐 이 사람 제가 사파 딱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핑키 카운트를 어떻게 쓰는지. 저걸로 뭔 마술할지 감도 안 잡히시죠? 이 인간은 여러분 브레이크를 3개를 잡습니다. 저거를 다 핑키 카운트로 잡아요. 약지로 2개, 새끼로 하나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핑키 카운트에 대한 어떤 팁들이 같이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근데 또 재미있는 거는 정작 신페이 본인은 핑키 카운트가 뭐 엄청 마술사들에게 필수적인 기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좀 나름 재밌었습니다. 그래, 이 말 나온 김에 기술에 대한 얘기를 또 한번 해볼게요. 물론 이제 일본에 마술하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기술을 어떻게 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 뭔가 제가 가지고 있는 일본 마술사의 스테레오 타입은 약간 아이디어로 승부를 보려는 뭔가 그런 컨셉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기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엄청 파고드는 스타일보다는 이거는 어차피 기술은 이거 쓰면 돼 그냥
그러면 이 기술로 뭘 할 것이냐? 여기에서 뭔가 아이디어를 뭔가 만드는 느낌? 그래서 슈도가와도 조금 이질적이라고 느꼈던 게 그 사람은 좀 뭔가 손기술적으로 좀 정교할 것 같은 뭔가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미지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아시죠? 저도 잘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신페이는 렉처노트 마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기술을 파는 것처럼 이분은 또 기술을 엄청 파셔요. 그래서 기술의 서들티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렉처 때 얘기에 나왔던 건데 더블 리프트에 멕시칸 턴오버를 섞어낸 무브를 하나를 보여주거든요. 알려주고 이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해볼까요? 풀스피드 봐볼까요? 했는데도 속았어. 그러니까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 사람은 기술의 진심인 느낌이야. 렉처 때 스쿱 체인지라고 할까요? 그 여러분들 카드 여러 장 있으면은 뭐 여러 장 카드를 내가 원하는 카드로 바꾸는 뭐 그런 기술들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뭐 그런 거를 하는데 막 고민한 내용들이나 이걸 내가 어떻게 하는지 왜 이 동작을 하는지 하는데 오 뭔가 익숙한 향기가 난다. 너무 내 취향이었어. 그래서 그 렉처가 이 사람 기술도 정말 잘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었고 어떤 신페이라는 사람이 하는 마술을 보시면은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신페이를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공연에 들어왔을 때 보통 여러분 마술사들은 뭐 하고 있냐면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아요. 입장하는 관객들을 맞이하는 건 보통 스태프예요. 그렇잖아. 그 다음에 스태프나 아니면 공연 시작 땡 하면은 막이 열리고 거기에 마술사가 있단 말이에요. 클로즈업 공연 중에서도 그렇게 등장하는 공연 되게 많아요. 근데 심페이는 새로 제가 그날 늦었거든요. 지각을 했어요. 물론 제가 제일 늦진 않았어요. 다행히. 지각해서 딱 들어갔는데 심페이가 제일 먼저 와가지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야. Thanks for coming. 너무 감동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진짜 다르다. 이 사람은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마술이든 음악이든 이런 게 다 떠나서 그냥 관객을 대할 때 정말 좋은 사람이고 싶구나. 실제로 좋은 사람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막 엄청 해맑은 얼굴로 막 이것저것 막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공연 시작하기 전이지만 호감 스택이 정말 많이 쌓였던 마술사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 같다고도 생각을 했었어요. 공연을 하는데 단순히 우리가 카드 마술을 하면 마술을 하기에 급급하잖아요. 마치 클래식 연주로 비유를 좀 하자면 악보를 따라가기에 급급한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처럼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고요. 연주를 하는 게 바쁜 거지. 다음에 뭐 눌러야 되고 뭐 눌러야 되고 박자 뭐 맞춰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술을 하다 보면은. 근데 진짜 장인 연주자들은 음악과 하나가 되는 느낌을 받아요. 이 뭔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너희는 전혀 스윙을 하고 있지 않아. 이런 거 아시나요? 살짝 그런 느낌으로 연주 자체가 이 사람에게 몸에 배어 있는 걸 넘어서 이 사람이 연주에는 에너지가 담겨 있다. 뭐 영혼이 담겨 있다. 마술도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 단순히 카드를 내려놓는 거가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영혼을 담아서 카드를 내려놓고 있는. 그거를 보면서 야 아직 갈 길이 멀구나. 나도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남들이 마술을 재현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은 마술을 연주하는 느낌이었어. 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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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었고요. 여러분들 이분의 공연은 사실 언어의 장벽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나중에 혹시 일본 놀러 가시는 분들 뭐 잘 모르겠습니다. 공연 정보나 이런 거는 만약에 신페이라는 사람의 공연을 보실 일이 있으면은 꼭 한번 실제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전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딱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면은 딱 맞지 않나 싶네요.